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성경과 우주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우주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이런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 주제를 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각각의 주제가 다 이제 2시간에서 4시간 이상 되는 주제인데, 1번, 2번은 좀 짧은 주제지만, 최소한 1번, 2번만 해도 한 2시간 넘고, 그다음에 3번은 사실 이제 뭐 몇 주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한 1시간 이내에 이제 좀 축약을 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보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좀 대학생도 있고 또 초등학생도 있나요? 네. 그래서 강사에겐 대단히 대단히 챌린징한 이제 어디언스가 아닐 수 없는데 컨트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외계 행성, 그 의미는 무엇인지, 또 지구와 같은 외계 행성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계 행성이 뭘까요? 그 채팅에다 한번 써주세요. 우리 특히 어린이들. 외계 행성 들어봤어요? 외계 행성이 뭘까요? 몰라요? 아, 그래. 그렇게 이제 고개를 흔들어주거나 끄덕끄덕해주면 선생님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래. 그 외계행성이란 건 우리 태양계 밖으로 나가서 우리 태양계 밖으로 나가면 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별을 도는 행성, 그런 것을 외계행성이라고 해요. 별을 도는 지구, 뭐 목성도 있고 뭐 천왕성도 있고 그런 게 행성이라고 그러죠. 별은 항성이라고 그러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계 바깥에 있는 태양계를 도는 행성을 외계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과를 택하면 아마 고등학교부터 제대로 빅 히스토리죠. 그래가지고 쭉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은하의 탄생, 뭐 은하의 진화, 그다음에 이제 외계 행성, 뭐 UFO, 외계인 문제까지 쭉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 배우는 거는 또 상당히 자세하게 배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대학원 가서 배워도 될 거를 왜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 거기 있는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점수를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정확하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배우지 않고, 특별히 그 이면에 어떠한 세계관이 깔려 있는지 그런 건 전혀 배우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교과서에 있는 거를 다루되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네. 오케이. 자, 이런 뉴스를 많이 봅니다. 뭐 하루가 7.7시간밖에 안 되는 초경랑, 또 이제 미국 뉴스에 봐도 뭐 Scientists find a cloudless hot Jupiter exoplanet the 4-day year. 1년이 4일이에요. 공전 주기가. 어떨까요? 지옥이겠죠, 지옥. 그래서 이런 행성에는 철비가 내립니다. 비. 비가 물이 아니라 철이에요, 철. 용암같이 녹은 철. 그리고 그 철 바다에서 이제 증발이 일어나요. 그 증기가 철이에요. 이제 이런 데죠. 뭐 지옥이 이런 데가 아닐까요? 또 여기 있습니다. two exoplanets. 여기도 뭐 헤비 엘리먼트가 하늘에 막 떠다니는 거죠. 헤비 엘리먼트 같은 거는 이제 무거운 그런 건데, 예, 워낙 뜨거우니까. 이제 왜 이게 뜨거워야 되는지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뉴스도 보면 뭐 이제 외계 행성 발견의 시대, 화성이 뒤덮은 지구 크기 외계 행성, 인류가 찾은 외계 행성, 태양이 2개 뜨는 타투인 외계 행성, 이런 식으로 많은 뉴스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관심만 있으면 이런 많은 뉴스가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도 물론 이렇게 있죠. 보세요. 별과 외계 행성계 외부나와 등장. 그래서 이 외계 행성의 발견이란 게 이제 오늘 그 방법이 뭔지, 또 이제 관측 결과가 뭔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면에 그 의미가 뭔지, 이게 이 강의의 주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진화론은 틀렸다는 걸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진화론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건 뭐냐면은 컴포짓 이미지라고 그래가지고 영화 그 무비가 아니라 각각 그때그때 이제 촬영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날짜별로 해서 쭉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만든 겁니다. 활동 사진 같이. 그런데 보면 가운데 있는 별표가 있죠. 그 별표 있는데 주위로 까만 원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할 당시에 이제 동료들이 하던 건 코로나그래프라고 그래 불렀고 지금은 이제 옵티컬 널링이라고 옵티컬 널링이라고 그래서 왜 여러분 이제 전구가 있는데 전구 주위에 뭐가 있는데 이제 전구가 밝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구를 그 이렇게 뭐죠? 엄지손가락으로 전구 부분을 딱 가리면 그 전구 주위에 있는 게 더 잘 보이겠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이제 이 텔레스콥에서 이 가운데 그 이제 이런 별이 있는 부분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주위에 도는 이런 녀석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볼까요? 예, 제가 펜을 쓸 수 없으니까 요건 컬서 보이나요? 예, 예. 요게 이제 행성이고 여기 또 행성이 있고 여기 행성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여기 날짜가 있죠. 2013년, 14년, 15년, 1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몇 달에 하나씩 찍은 겁니다. 그다음에 거리를 보면 20AU니까 이게 astronomical unit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줄 길이가 지구와 태양 거리의 20배예요. 이게 상당히 이제 멀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구와 태양 거리 20배, 이거는 지구와 태양 거리 한 60배, 그죠? 굉장히 멀리 이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직접 관측한 겁니다. 예. 이 강의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중간에 이런 설명하는 프로시저가 있는데 많이 줄여서 이제 그렇고요. 이게 거꾸로 원래 직접 관측 보여지고 대리석 회치를 나중에 보여주는데 거꾸로 됐네요. 자, 아니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앞에 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행성이 도는 게 이제 딱 보이는 거고요. 얘네는 옆으로 누워 있는 거죠. 우리로부터 봤을 때. 그러니까 왜? 행성이 지금 별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것도 이제 컴포즈 2004년부터 시작해서 네, 2010년, 2020년까지 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그죠? 네, 2020년까지. 여기서는 이제 이 조그만 줄이 이제 5AU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최소한 10AU는 되죠. 그러니까 지금 태양과 지구 거리 한 10배 최소한 됩니다. 자, 이제 대리석 쾌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목성입니다. 목성. 목성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목성에 지구를 집어넣으면 지구가 몇 개 들어갈 거예요? 채팅창에다가 한번 쳐주세요. 학생들.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는 면죄부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거기다가 이 목성을 텅텅 빈 다음에 목성 안에다 지구를 꽉꽉꽉 채워넣으면 최대한 몇 개 들어갈게. 500개 나왔고 또 통이 커요. 500개라는 넘버가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또 1200개. 혹시 왜 1200개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써주실래요? 우리 어린 학생. 36은 뭐야? 2586. 그냥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는 거죠, 지금. 4234. 네, 막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정답은 1300개입니다. 1300개.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예요? 무지무지하게 크다. 그런데 아까 발견된 그런 정도로 직접 관측을 하려면, 여기 보세요. 플래닛 매스가 뭐냐면 주피터가 1이에요, 1. 이거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 주피터가 1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19.4 뭐예요? 주피터가 20개. 제일 작은 게 1점 주피터 2개. 그러니까 최소한 주피터보다는 커야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작으면 굉장히 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작아서. 심플리 작아서 그래요. 워낙 멀어서. 말되죠? 그러니까 지구와 같은 거는 볼까요, 못 볼까요? 직접? 절대 못 봅니다. 물론 뭐 미래에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나사에서 일할 때 그 같이 일하던 동료 하나가 지금 그쪽에 연구 단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 우주망원경을 이용해서 이제 이 지구와 같은 거를 이제 직접 보겠다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보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본다 그래도 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옵티컬 널링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 행성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펜이 이상하게 돼서 지금 손가락으로 해서 좀 이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행성인데 얼마나 잘 보여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뭐 솜사탕 같이 보이지. 여기에 무슨 색깔이라든가 거기에 무슨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뭐 이런 건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작은 지구와 같은 건 당연히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이건 뭘까요? 이거 이제 여기 보면 엑소플래닛 엑스플로레이션 해가지고 아주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디스커버리 얼럿 해가지고 a rocky super earth in the habitable zone 해가지고 지구보다 좀 큰 거겠죠? 지구보다 좀 이만큼 큰데 지구 같은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게 엄청 나오고요. 웹사이트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발견하냐? 간접적으로 이제 이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만 보면 하나는 트랜짓 방법, 또 하나는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렌징인데 트랜짓 방법은 한마디로 이 행성이 돌다가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세요. 행성이 여기 돌다가 옆으로 갔다가 쭉 돌아와 가지고 나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망원경하고 이 별 사이에 딱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행성으로 인해서 별의 밝기가 조금 어두워지겠죠. 약간이라도. 그거 보는 겁니다. 그거.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 웹이란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임스 웹을 제대로 얘기를 못하지만 제임스 웹 새로 나온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정밀한 연구가 진행이 됐죠. 여기 보세요. Starlight blocked by the plane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이 relative brightness거든요. Y축이 brightness가 좀 낮아졌죠. 여기서 이만큼. 네. 한 번만 더 이걸로 해볼까요? 이제 되네? 이제 되네요. 아까 왜 안 됐을까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도 brightness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온 얘네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칼라를 보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원소가 있다를 대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산소가 있다, 뭐 질소가 있다, 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아까 행성을 직접 보는 건 굉장히 큰 거밖에 못 보고 하는데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얻을 별로 그거 여기 뭐가 있네 이거밖에 정보가 없는데 오히려 간접적으로 해서 실제로는 못 봐요. 완전히 그냥 블라인드야. 못 보는데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많은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radio velocity method라고 그래서 적색 편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적색 편의. 그래서 아니 적그 저기 도플러 이펙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이제 소방차가 막 저기서 나를 향해 오면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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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치가 높아지다가 나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소리가. 삐요 삐요 그게 이제 파장이 늘어나는 건데 이 빛에도 마찬가지예요. 별이 나로부터 멀어지면 파장이 늘어나서 적색으로 편향이 되고 별이 나한테로 다가오면 청색으로 편향이 되는 건데 그걸 이용하면 이 별이 흔들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막 그 목성보다 큰 위성이 이 별을 돌고 있으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태양과 지구도 서로 도는 거거든요. 서로 도는 거예요. 근데 워낙 태양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태양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만일 태양과 전부 음속을 해주세요. 태양과 그 행성 간의 크기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또 서로 가까이 있으면은 서로 돕니다. 그러니까 이 엑소플래닛이 도는 동안 얘네 이 별도 워블링을 하게 돼요. 네? 워블링. 요거를 이제 측정을 함으로써 이게 얼마나 흔들리는구나를 알므로써 얼마만한 지구와 같은 뭐 아니면 얼마만한 그 외계 행성이 어떤 속도로 어떤 거리에서 뭐 어떤 식으로 돌고 있다. 심지어는 뭐 밀도까지 계산해낸다 그러네요. 예.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다시 가보면 이게 이제 작년인데 지금도 뭐 넘버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봤거든요. 한 5천여 개 지금 이제 발견이 됐다고 이제 합니다. 물론 캔디데이트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닐까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지금 컨펌 이거 엑소플랜이 맞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태양계와 같이 태양이 있고 거기에 행성들이 도는 시스템이 한 4천 개가 있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 은하 내 가까운 지구에서 가까운 데 있는 거죠. 멀리 있는 건 볼 수도 없고 그런 것만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은하가 지름이 한 10만 광년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또 우리 은하 안에 이러한 우리 태양 같은 이런 태양이 그런 별들이 한 2천억 개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진화가 맞다. 진화라는 게 뭐예요? 어디선가 무생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생명체가 되는 게 진화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죠? 그러면 진화가 진짜로 맞으면 진화라는 게 진짜로 있었으면 이 많은 그 외계 행성 중에 어디선가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써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딴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헛된 일인가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저와 동의하진 않을 겁니다. 헛된 일이 아니라고 그럴 텐데. 물론 이제 완전히 헛된 일만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발전되는 어떤 기술이 있고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알아내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질이 헛된 거죠. 왜냐하면 진화는 없으니까. 그죠? 이제 그 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발견된 거. 자, 보시면 이 표를 보세요. Y축은 planet mass예요. 그래서 1이 여기선 지구예요, 지구. 이게 지구. 그다음에 X축은 orbital period니까 이게 공전주기예요. 365일 어디예요? 365니까 요쯤 되거든요. 지구 여기 있고. 자, 주피터 어디 있어요? 주피터는 여기 있어요. 자, 요게 지구고. 지구와 같은 행성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에이, 선생님, 너무 억지 아니에요? 옆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구와 같은 행성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안 그래요? 무조건 미시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한번 볼까요? 얘를 한번 보죠. 얘가 공전 주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거 한 100일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성의 공전 주기가 얼마예요? 여기 한번 써보세요. 아는 학생. 수성의 공전 주기. 나 물 마실 동안 한번 써보세요. 아무도 안 썼어? 어떻게? 아무도 안 썼네. 아유, 수성의 공전 주기가 89일인가 그래. 뭐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오는데 왜 안 썼어요? 89일인데 수성에 가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수성에 공기가 있다고 쳐요. 다 있다고 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왜 못 살아? 뜨거워서 못 산다니까. 거기가 저기 그 표면 온도가 막 300도 이런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다 튀김이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구와 가장 가깝게 있는 것도요. 수성 공정기도예요. 그다음에 크기가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X축하고 Y축이 각각 로그 스케어. 그래서 이 1, 2, 3, 4, 5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십 백천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당 막 10배씩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로 옆에 있어도 지구 크기 2배예요. 그리고 어, 이 X축으로 바로 옆에 있어도 막 공전 주기가 수성이고. 그러니까 사실 지구와 같은 행성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죠. 말되죠? 그래서 지구와 같은 행성 발견된 적이 없어요. 음, 그다음에 이제 요 직접 보는 거는 뭐 이런 거밖에 못 본다고 그랬죠? 뭐 1.2%밖에 안 되네요. 그죠? 네, 뭐 이런 거. 이거 넘어가고요. 잠시만요. 뭐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거, 아까 보여드린 요거 보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을까요? 사진일까요? 얘네들. 한번 퀴즈를 해볼까요? 자, 1번 전부 사진이다. 2번 전부 그림이다. 3번 50대 50. 4번 95% 그림, 5% 사진. 자, 1, 2, 3, 4번 써보세요. 아, 그러지 말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그래도 됩니다. 손가락으로. 2번. 2번이 아까 50대 50이었는데, 오케이. 또, 우리 제일 어린 학생만 얘기한 것 같은데. 아, 2번. 50대 50이 맞네요. 안 쓰는 학생은 뭐예요? 네,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전부 그림입니다. 100% 그림. 100% 그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보는 것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 텍스처, 어떤 사이즈로 돼 있고, 뭐 어떤 컬러가 뭐 전혀 뭐 이런 거, 완전 이런 거 다 꽝입니다. 꽝. 꽝. 100% 상상도예요. 절대로 보고 그린 게 절대 없어요. 몰랐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나사에 있는 연구원들도 이 분야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몰라요. 제 친구가 아니라 이제 한창 후배인데, 한번 이제 옛날에 같이 일했던 후배인데, 이제 몇 년 전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20년 전에는 이제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만나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색시를 만나서 아주, 이렇게 교회를 다닌대. 그래서, 그래? 요 강의 한번 들어볼래? 하고 오늘 제 강의한 요거를 이제 유튜브로 보내줬어요. 시험 받아갖고 왔어. 씩씩거리면서. 아니, 이게 다 거짓이라고요?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막 그러더니 이제 소식이 없는데, 지금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사에서 일하고 이거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득실을 하는 데서 일해요. 그런데
얘들이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일하는 연구원도 여러분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자기 일하는 분야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대더라 하고 그렇고 이런 데서 신문에서 이렇게 나서 보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안다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상상도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 뉴스에서 뭐 슈퍼 얼트 발견, 뭐 지구하고 똑같은 거 발견 이런 거 종종 납니다. 아직도. 그건 이제 사실이 아니에요. 조금 뻥 튀겨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공전 주기가 100일 이런 거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지구하고 똑같은 거 발견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구하고 똑같긴 한데 훨씬 가깝죠. 예? 이 태양하고 이게 뜨거워서 안 되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발견되지 않았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죠. 수학 잘하는 학생들. 그죠? 발견되지 않았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기술이 우리가 덜 발달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구가 너무 작고 또 이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보기가 힘들고 그걸 보려면 더 커야 되고 뭐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훗날에 뭐 기술이 더 발달하면 발견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발견됐다고 치죠. 오케이. 여기 딱 맞는 게 발견됐어요. 여기 딱 맞는 게. 딱 맞는 게 발견됐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발견됐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죠? 몇 도? 23.5도. 그죠? 만약 기울기가 막 40도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계절 변화가 이제 극심해집니다. 기울기가 작아지면 적도는 무조건 타고 극지방은 무조건 얼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전 속도 정해져 있는데 자전 속도가 10%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0% 빨라지면 느려지면 낮밤의 기온차가 심해져서 아주 굉장히 어렵고 10% 빨라지면 맨날 태풍이야, 맨날 태풍. 예, 아주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구 자체가 거대한 자석이에요. 거대한 자석. 그러니까 사실 태양에서 에너제틱 파리클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거 그대로 맞으면 무슨 일이냐면 우리 방사능 피폭 되는 거예요. 방사능 피폭. 다 죽어요. 예? 이거 계속 맞으면. 그런데 이제 대기가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 지구가 거대한 자기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쭉 그 태양풍이 오다가 여기서 퉁 튕겨서 이제 일부는 여기 뭐 바날렌인가 그런 이제 그런 걸 만들었고 빙 튕겨가지고 극지방으로 와서 오로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로라 막 관광도 하잖아요. 그 오로라 있는데 하늘로 쑥 올라가서 오로라 옆에 있으면 이제 방사능 피폭되는 겁니다. 별로 건강해 보이진 않죠. 예.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자기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래 못 삽니다. 그다음에 개기일식이 있었죠. 또 이제 우리 저기 누구냐 일환인지 민환인지 누구죠? 거기 가서 직접 찍은 누가 직접 찍었어요? 손 좀 들어봐요. 누가 찍었어? 둘 중에 직접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보냈잖아요. 그렇구나. 직접 찍은 그게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네, 카피라이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안 넣었어요. 근데 이게요. 우리는 개기일식 일어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그 포토그래퍼가 이제 굉장히 이제 예술적으로 그 이 오픈 뭐라 그러죠? 이제 그 조도라고 그래요.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이건 이제 그 우주 정과정에서 이제 본 건가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실제인지 합성 사진인지 I don't know.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왼쪽은 이제 그 개기일식 때, 오른쪽은 뭐냐면 개기일식인데 어디서냐면 화성에서의 개기일식이에요. 근데 화성에 사람이 간 적이 없죠. 그래서 거기 이제 마르스 로버가 있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그 마르스 로버 이렇게 담당해가지고 조이스틱으로 막 조종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들 어렸을 때 내가 그거 막 조립한다고 했다가 아들이 진짜로 믿어가지고 아주 내가 큰 그런 적이 있어요. 아들 4살 때. 근데 이제 막 말하고 다녀가지고. 근데 이제 화성에서 이제 마르스 로버가 쫙 가다가 퍼시비어런스인가 뭐 이제 쭉 가다가 하늘 위로 쭉 카메라를 해가지고 일식이 일어날 때 그걸 딱 찍은 거예요. 근데 그럼 그림자가 동그라미 아니죠? 왜냐하면 이 포버스란 위성 자체가 동그랗지가 않아요.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크기도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행성에 가면 이런 게 훨씬 많아요.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동그랗더라도 뭐 요만하게 나오고, 그죠? 뭐 요만하게 나오고 이런 게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구하고 태양은 딱 맞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양의 지름하고 달의 지름이 한 400배, 이제 390 몇 배이래요, 실제로. 그다음에 지구하고 달 거리하고 태양하고 지구 거리의 비율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400배, 400배가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가능한 크기 거리 비율을 균일하게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일치될 확률이 10의 12승분의 1이거든요. 여러분 길 가다가 비 오는 날 벼락 맞아 죽을 확률 아는 분. 이번 학부모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까지 포함. 자, 거기 채팅장에 한번 쳐주세요. 아시는 분. 사실 이게 이제 컨닝하면 그냥 나오는데 우리 저기 인터넷으로 찾으면 다 있습니다. 한 20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실제 데이터예요. 200만 번 그런 게 있을 때 한 명 정도 죽나 봐요. 벼락 맞아서. 근데 여러분 이제 길 가다가 비 올 때 막 벼락 맞아 죽을까 봐 걱정해서 막 노심초사하는 분 있어요? 별로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니까 그죠. 그게 이제 100만 분의 1이거든요. 10의 100만 분의 1이 몇 승이에요? 10의 몇 승? 10의 6승이죠. 그럼 10의 12승분의 1은 100만 분의 1 곱하기 6? 아니에요. 100만 분의 1 확률에 또 100만 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 맞아서 우리가 죽을 확률의 100만 분의 1 확률. 그게 지구와 달이 정확하게 맞는 그 겉보기 크기의 확률이에요. 그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하셨구나라고 믿는 게 수학적으로도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고 그런 것보다. 그리고 이제 이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빅뱅 우주론, 진화론 다른 거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같은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뭉뚱그려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진화론적으로 볼 때는 뭐 이제 달이 뭐 지구에서 떨어져 나왔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와서 뭐 충돌을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몇 개 가설이 있잖아요. 그런 가설에 따르면은 지구와 달과의 거리도 지금하고 똑같지 않았고.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똑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설계를 하셨구나라고 믿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이런 일은 하여튼 지구와 달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생명체를 위한 지구의 미세 조정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제 물고기 같은 거 사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어, 생각이 좀 치밀하고 뭐 준비성 있는 사람들은 어항 준비하고 거기에 뭐 해초도 넣고 뭐 거기에 뭐 뽀글뽀글도 넣고 막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물고기를 넣잖아요. 물고기부터 넣은 다음에 나중에 모래 뿌리고 물고기 넣은 다음에 나중에 뭐 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물고기 금방 죽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실 때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인간을 창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생명체를 위한 지구의 미세 조정이에요. 우주의 미세 조정, 지구의 미세 조정.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퍼스펙티브로 보는 거하고 진화가 맞기 때문에 어딘가 외계인이 있겠지 해서 그런 퍼스펙티브로 외계 행성을 찾는 거하고는 전혀 이제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한번 뭐 저기 마이크 키지 않으셔도 되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시작.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거주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엑소플래닛 열심히 찾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외계에 하나님이 뭐 영을 가진 이런 존재를 또 만들어 놓으실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이 구원론도 이상해지고 막 다중 무슨 예? 뭐 이상한 그런 게 막 나오고 그러죠. 오늘 그 문제는 제가 넣지 않았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 외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또 이제 좀 볼 텐데요. 아, 제목이 외계인의 지구 침략이 가능할까? 야, 별 이상한 걸 다 물어보죠. 자, 그래서 1, 2, 3, 4거든요. 채팅창에 한번 쳐보겠어요. 이건 다 치셔야 돼요. 외계인의 지구 침략이 가능할까? 1, 2, 3, 4, 5입니다. 1, 2, 3, 4. 5번도 드릴까요? 나 오늘 바쁘다. 1, 2, 3, 4, 5 중에. 죄다 2번이네. 이러면 재미없는데. 네. 죄다 2번 치셨습니다. 왜 불가능하죠? 외계인이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쳐보세요. 외계인이 만일 있다면, 만일 있다면,
자, 1, 2, 3, 4 다시 해보겠습니다. 만일 외계인이 존재를 한다면 외계인의 지구 침공이 가능할까? 또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 그래도 불가능하다가 꽤 많아요. 네, 좋습니다. 제 강의를 먼저 들으셨나요? 자, 볼까요? 여러분, 그 지금 지구에서 우리 태양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이제 우주선 두 개가 1970년에 발사했는데요. 보이에저라고 하는 우주선이죠. 그래서 1호가 있고 2호가 있습니다. 보이에저의 속도가 38, 아니, 38,000이니까 38,000 마일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속도 그 소리의 속도가 76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눠 보세요. 대충 음속 50이에요. 그죠? 엄청난 속도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음속 50이에요. 와, 음속 50. 써볼까요? 음속 50. 오케이. 그러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이제 알파 센토리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별- 별이 세 개로 돼 있나 그래요. 그게 이제 4.376이 이제 센터에 있는데 가는데 그렇고 우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게 4.2광년이에요. 하여튼 4.2광년, 뭐 4.367, 뭐 별 큰 차이 없으니까. 그러면 질문,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알파 센토리 A, 알파 센토리 B 있고, 요게 이제 프록시마 센토리인데, 요게 4.2광년이에요. 여기 있네요. 그죠?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이 보이에저가 지금 속도로 음속 50대로 가서 이 알파 센토리까지 조달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몇 달 걸릴까요? 이런 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또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1번, 700년, 3번, 7천년, 4번, 7만 년, 5번, 나 오늘 바쁘다. 왜 5번이지? 1, 2, 3, 4인데? 1번 다시. 1번, 700년, 2번, 7천년, 3번, 7만 년, 4번, 나 오늘 바쁘다. 오케이. 넘버를 좀 써주세요. 나 오늘 바쁘네요. 나 오늘 바쁘다 나왔어. 좋아, 좋아. 7만 년, 7만 년, 7만 년. 다 7만 년이 어떻게? 나 오늘 바쁘다. 700년도 나왔어. 오케이. 2번 7천년도 나오고.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좀 이렇게 약간 좀 틀려줘야 좋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정답은 3번입니다. 7만 년. 7만 년. 그러니까 보혜져 가지고는 너무 멀죠, 그죠? 이걸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건 너무 머니까 정말 먼 미래에 정말 정말 기술이 발달해서 간다고 쳐요. 근데 이제 가면은 왜 빛으로 4.4년이 걸리니까 빛의 속도로까지는 못 가니까 빛의 속도의 한 10분의 1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대충 한 50년 이내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니까 근데 그 빛의 속도 10%를 한 까닭은 우리가 하여튼 가장 빠른 속도를 가정하는데 빛의 속도에 막 10%가 넘어가요. 20% 30% 되면 이제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 돼서 계산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이 복잡하면 이제 설명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계산을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가 한 빛의 10%예요. 왜냐하면 빛의 10%까지는 상대성 이론을 적용을 하지 않아도 거의 90%가 맞아요. 99%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래도 빛의 속도의 10%로는 가야지 이 우주 비행사가 늙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도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 자손을 낳으면서 대대로 자손을 낳으면서 영화에 이제 이나 이런 어떤 유튜브에 보면은 알파 센토리까지 가는 동안 뭐 자손을 낳고 뭐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고 낳고 뭐 막 식물도 키우고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뭐 미국에서 한국 비행기 타고만 와도 죽을 지경인데 저 같은 사람 아주 뭐 아주 너무 싫거든요. 물론 뭐 이제 큰 우주선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막 만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조그만 공간 안에 이제 갇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갇혀서 여러분 50년 살고 싶어요? 이제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산술적으로는 이제 가능하니까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약간 좀 비정상적인 그 아주 어,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산술적으로 맥시멈으로 가능한 걸 고려했을 때 이렇게 뭐야? 첫 번째 지구에서 가속을 해야 돼 가속. 어디까지? 빛의 속도 10%까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감속을 해서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 행성에 도착할 때. 여긴 지구, 여긴 엑소플래닛.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엑셀러레이션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엑셀러레이션이거든요. 그 이제 엑셀러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걸 뭐 지금 얘기하겠네요. 가만 있어 영어. 오케이. 자, 여러분 그 지구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빠져나갈 때 받는 가속도가 한 3G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가속도는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가속이 거꾸로 되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마이너스 가속도가 한 2G 돼요. 3G 되면 이제 오래 하면 이제 인간이 견딜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청룡 열차 타면 그쭉 올라갔다 내려갈 때 막 으 하죠.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면 우 하죠. 그게 2G, 3G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와 하면서 한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못 가요. 하루 종일. 그죠? 절대 못 가요. 그죠? 근데 된다고 치는 거지 이제. 여러분이 특공 훈련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우주 비행사가 받는 모든 훈련을 다 이수했어. 건강하게. 그러면 아마 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우주 비행사가 그 지구의 그 중력권을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분인가 4분인가 뭐 3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고 3G 돼서 이렇게 눌린 느낌을 받는 게 3, 4분이에요. 그다음에 그 빠져나가면 그다음에 이제 가속도를 없애면 그다음에 네, 붕붕 뜨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오래 견딜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지. 견딜 수 없지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요거 하는 동안 3G를 넘으면 안 돼요. 3G를 넘으면 요 가속이 3G를 넘으면 이제 죽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문제는 3G를 유지하면서 가속을 하는데 얼마만큼 가속을 해야지 빛의 10%에 도달하느냐 그거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끄떡끄떡 모르겠으면 도리도리. 네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그냥 V equals at예요. 간단해요. 네, 속도 이 속도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음, 가속 속도는 얼마예요? 속도가 0.1c죠. 10% 빛의 10%.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가속은 3 곱하기 9.8 미터 per 스퀘어 세컨이니까 A가 아니지. 그 시간이 계산되거든요. 약 11일. 뭐 제가 뭐 산수를 틀렸을 수 있어요. 근데 대충 하여튼 2주 잡으면 돼, 2주. 2주 조금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2주라고 이제 얘기를 합시다. 오케이.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일단 가속을 하는데 2주 동안 가속한 거예요. 그래서 왜 청룡열차 타고 쫙 올라갔다가 밑으로 쫙 내려갈 때 으악 하잖아요. 그거 2주 해야 돼요. 그 이제 불가능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제 특경 훈련을 받음으로써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지금 어 그냥 우겨 보는 거예요. 예. 어디 보자. 네. 그렇게 이제 우겨 보고. 자, 그다음에 요건 뭘까요? 혹시 아는 분? 채팅에 한번 써 주세요. 혹시 아는 분? 이게 뭔지. 유리창이 깨졌는데. 좀 저기 질문을 바꿔 볼까요? 이게 뭐냐면 우주 정거장의 유리창인데 뭐가 날라와서 이게 부딪혀 가지고 거의 이제 큰 사고가 날 뻔한 거죠. 이게 강화 유리인데 그냥 유리도 아니고. 뭐가 와서 부딪혔는지 아시는 분 채팅에 한번 써볼까요? 운석. 운석 날라오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네, 뭐가 있을까? 쇠공? 우주 쓰레기? 좋습니다. 우주 쓰레기네요. 뭐 대충 맞았습니다. 우주 쓰레기인데 이제 그 큰 쓰레기가 아니라 다른 세럴라이트에서 떨어져 나온 어, 그 페인트 그 나플라플 얇은 페인트 조각 있죠. 그 나플라플한 얇은 페인트 조각이 와서 부딪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왜요? 워낙 속도 차이가 크니까 운동 에너지 때문에. 예?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스퀘어잖아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요, 에너지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m이 작아도 v가 워낙 세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빛의 속도의 10분의 1이 아니라 빛의 속도의 한 만분의 1이에요. 속도가. 예. 아시겠죠? 이 계산을 해보면 빛의 속도의 10%로 이제 가다가 눈송이가 있어요. 눈송이가 부딪혀. 눈송이, 좀 흰 눈이 내리네. TNT 사톤. 그러니까 TNT 사톤이면 이제 한 마을을 이제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양이죠. 그다음에 1kg 아까 쇠공이라고 그러셨어요? 1kg짜리 부딪히면요 수소폭탄 위력이에요. 수소폭탄. 좁쌀이죠, 좁쌀. 조그만 좁쌀 아니면 참깨가 부딪히면 히로시마 원자탄 위력이에요. 왜요? 2분의 1 MV 스퀘어 때문에 그래요. 1 MV 스퀘어 때문에. 그러니까 부딪히면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부딪히면 안 돼요. 근데 그런 파티클들이 우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임스 웹 같은 거 설계하는데 그런 파리클들이 부딪힐 거를 다 대비를 해서 설계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쪽에 인volve 됐었잖아요. 20년 전에. 왜냐면 그 제임스 웹이 이제 3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막 한참 중요한 거 개발을 하고 할 때 거기 막 심사위원 하고 그랬어요, 그때. 음,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피해야 돼. 저기 좁쌀 있네. 저거 부딪히면 우리 다 황천이네. 피하자. 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트는 방법 있죠. 그죠? 회전. 또 하나는 멈추는 방법이에요. 멈추는 걸 한번 알아볼까요? 멈추는 방법. 자, 근데 이제 멈추는데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아가지고 막 G가 막 쉽지 이렇게 되면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G를 유지해야 돼. 그럼 3G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이려면 또 11일 동안 3G를 견디면서 꽉 3G가 이제 거꾸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룡열차 내려올 때 그 3G를 가속을 받으면서 2주를 견뎌야 돼요. 그러고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멈추면서 간 거리가 100 AU예요. AU는 Astronomical Unit. 지구와 태양과 거리.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에 100배를 가 있네. 멈추기 전에. 그러니까 멈추기까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에 100배를 갔어요. 그러니까 좁쌀이 같은 게 보인다고 멈추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멈춰요. 못 멈춰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에너지 얘기를 하겠지만 또 에너지를 만큼 써야 돼요. 예. 이제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럼 뭐 피하면 되지. 피하는 건 또 미니멈 터닝 레디어스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수식은. 이거 뭐 중학교 물리 정도 수준의 수식입니다. 이거 뭐냐면 저기 속살이네. 이걸 살짝 틀어야지 하는데 그 회전 반경. 이 회전 반경이 계산해 보니까 200AU예요. 200AU. 예? 지구 태양의 거리의 200배. 얘가. 그러니까 아무리 왜냐면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틀으려고 해도 너무 세게 틀으면 이 3G가 아니라 막 30G, 300G 하면 어떻게 우리 다 짜부가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3G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걸 유지하면서 돌려면 이 회전 방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의 이렇게 틀지 못해요. 거의 직선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못 피하고 못 멈춰요. 못 피하고 못 멈춰요. 그러니까 음, 항성간의 우주 여행이 이런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클들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정말 운이 좋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 우주선이 가는 동안 파리클들이 전혀 없어. 안 부딪혔어. 그럼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퀴즈입니다. 가능하다 아니다 한번 해보세요. 1번 가능하다, 2번 아니다. 정말 오케이. 우주선을 빛의 속도 10%까지 올릴 기술이 생기고 또 여러분이 특공 훈련을 받아서 2주 동안 3G의 압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예? 잠자는 동안 밥 먹을 동안 계속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우주먼지를 못 만났어. 그러면 어떨까요? 1번, 2번이다. 1번이 가능하다, 2번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죠? 한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신 있는 분 좀 써주실래요? 네, 자신 없어도 써주셔도 돼요. 학점 안 나가니까. 왜냐면 지금 불가능하다고 썼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아까 보니까 나사못 쓴 분도 있네요. 나사못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네, 히로시마 원자탄보다 훨씬 큰 위력입니다. 이 강의를 어디서 했더니 어떤 분은 또, 이 우주선을 튼튼하게 만들면 되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튼튼하게 만든다고 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없지만 만든다고 쳐도 그 부딪히는 충격 때문에 안에 있는 이제 우리들은 다 통닭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됩니다, 어차피. 자, 우리 답을 아직 안 쓰셨죠? 이유는 잘 모른다. 오케이. 이유는요, 에너지 때문입니다. 에너지.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아폴로 달 착륙선이 13톤인가 그렇거든요. 15톤이구나. 15톤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만든 큰 그 스타쉽 있죠. 그건 막 수백 톤이에요. 수백 톤. 근데 이제 그건 차치하고, 오케이. 10톤짜리 100번 양보해서 정말 미니 우주선을 가지고 간다고 치는 거예요, 지금. 미니 우주선. 자, 이게 이제 이스케이프 벨로시티가 11km per second이니까 이게 뭐냐면 지구의 그 중력권을 빠져나가려면 이 속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빛의 속도의 10분의 1은커녕 이거는 이제 훨씬 작은, 예? 훨씬 작은 넘버죠. 이거는 빛의 속도의 한 10만 분의 1인가 그렇죠. 예. 30만 분의 1인가 그런 것 같아요. 30만 분의 1인가. 맞나?
30만 킬로. 네, 33만 분의 1인가 그럴 겁니다. 오케이. 하여튼간에 이건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10분의 1에 비하면 뭐 3천분의 1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뭐제 넘버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암산이라. 음, 여기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10톤짜리 우주선을 이제 보내는데 여러분 그 이 아폴로 달 착륙선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달 착륙선이 여기 있고 요 나머지 뭘까요? 요게 다 연료예요. 연료. 이 연료가 어디에 쓰이냐면 지구의 중력권 빠져나가는 데 쓰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지구의 중력권 빠져나가는데 지구의 중력권 빠져나가는데 얼마 걸린다고 했어요?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동안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F equals ma. 그래서 이제 추진력은 일정하니까 추진력은 같고 가속도 이제 일정한데 m이 줄어드니까 가속이 빨라지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F는 일정한데 이 m이 뭐냐면 이 연료의 그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이 m을 줄임으로써 이제 점점 가속을 하게 이제 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렇고요. 좀 쓸데없는 얘기네요. 자, 그거보다는 중요한 게 그래서 요 10톤짜리 우주선을 우주에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요. 계산해 보면 대충 이렇거든요. 6 곱하기 10의 12승 주올. 주올. 이게 에너지 단위네. 어, 이건 이제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요. 이건 뭐였죠? 오케이. 자, 이거는 어, 이제 그 아폴로 우주선의 그 이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0톤짜리 우주선을 빛의 속도 10%까지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연료가 얼만큼 필요한가? 지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는 여기 들어있는 거고. 그죠? 접수되셨죠? 빛의 속도의 10분의까지 하려면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써놨네요. 지구 탈출 속도의 약 3만 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 속도가 아까 11.1에 3만 배가 돼야 돼요. 제가 아까 한 얘기가 맞았네요. 그죠? 와, 3만 배. 에너지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만 배 제곱이 돼야 돼요. 제곱.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4.5 곱하기 10의 18승 정도 되는데요. 주올 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인류가 1년 동안 인류 전체가 뭐 원자력, 뭐 풍력, 무슨 발전 다 포함한 거죠. 뭐 기름 다 포함한 거. 1년 동안 쓰는 에너지가 대충 580 밀리언 테라줄. 그래서 이제 대충 580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10의 12승이니까 580 곱하기 10의 18승이죠. 그러니까 대략 인류 전체가 2.5주간 쓰는 에너지 소비에 해당되고 다른 말로 하면 아폴로 우주선 발사에 필요한 에너지 약 100만 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추진체가 100만 개가 한꺼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능해 안 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티클이 있어서 부딪힐까 봐못 피하고 못 트는 걸 고사하고 파티클이 없어도 거기 이 빛의 식도의 10%에 올릴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없어요. 그 올리면 뭐예요? 올리다가 거기 도달하면 또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걸 또 써야 돼요. 에너지 역추진하고 또 2주 걸리고 또 3지고 똑같은 에너지를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진화가 맞아갖고 우주 외계인이죠. 외계인이 있어도 못 와요. 말 되나요? 여기 써놓고서 제가 그랬네요. 네. 자, 그래서 퀴즈입니다. UFO에는 외계인이 타고 있을까? 한번 써볼까요? 1, 2, 3, 4. UFO에는 외계인이 타고 있을까요? 채팅에다 한번 해보세요. 어, 전부 4번 하셨네요. 약간 제가 문제를 잘못 내긴 했죠.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답을 적었어요. 어쨌든 4번 맞아요. UFO는 3번도 있어. 땡큐. 이렇게 좀 틀려줘야 제가 강사가 할 맛이 나요. 잘 모르겠다. 근데 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외계인이 설사 있더라도 여기까지 못 온다니까요. 못 온 이유를 지금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UFO를 조종할 수 있다고 해도 못 와요. 그러니까 UFO에는 외계인이 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떠나서 외계인 성경적으로 볼 때 외계인 없어요. 만일 외계인이 그 우리와 지능을 가지고 뭐 영을 가진 외계인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보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 이런 걸 보면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제사라는 게 제가 놓나요 안 놓나요? 안 놓나 보다.
예?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를 저는 뭐 이 과거 현 우리 인류가 지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죄에 대한 대속을 하신 것이고 또 전 우주적인 것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런데 만일 어, 외계에도 생명체가 있고 뭐 거기에도 영이 있어서 하나님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뭐 만드셨다? 그럼 거기도 예수가 가셔야 되네? 그러면 지구가 그냥 국소적인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신학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다 차치하고 물리학이라고 할 것도 없죠. 간단한 계산을 봐도 UFO에는 외계인이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UFO는 그냥 비확인 비행물체예요. 외계인하고 관계가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 그러면 왜 이 많은 은하들을 창조하셨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창세기 1장 14절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뭐예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별들은 우리가 지구로부터 관측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못 간다니까요. 별은커녕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진 기술로 화성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못 가요. 로봇은 갔죠. 로봇은 이제 지금 보이에저도 밖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뭐 플루로까지 다 제가 일하던 그 나사 세너가 그 로바릭 익스플로레이션 하던데요. 우주선을 각각 행성에 다 보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못 간다니까요. 사람이 가는 건 전혀. 왜냐면 화성도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화성에 뭐 사람 이주시킨다 뭐 그런 계획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산술적으로는 가능한지 몰라도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요. 설사 되더라도 정신 나간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이제 뭐 자살하는 심정으로. 왜냐하면 가는데 한 10개월인가 걸리죠? 10개월인가 7개월인가 그래요. 잊어버렸어. 근데 왜 그러냐면 지구와 화성이 이제 태양을 돌잖아요. 근데 도는 속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2년 만에 한 번씩 가장 가까운 위치가 돼요. 그럼 그때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개월 안에 갈 수 있게. 그런데 이제 도착을 했어요. 하여튼 가는 것도 문제고 도착하는 것도 문제고 그 사람 보내는 거는 이제 아직 모르는 얘기지만 갔다고 쳐요. 그럼 바로 와야 돼. 바로 와도 안 되는구나. 이미 지구가 떠나 있으니까 2년 기다려야 돼요. 거기서 2년 살아야 돼요. 그럼 거기 2년 있을 동안 있을 식량과 이 모든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2년 후에 다시 오려면 거기 또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구에서 그 막 큰 로켓 세런 5 뭐 일론 머스크의 그 큰 스타쉽 같은 로켓에 그만큼한 그 액체 산소가 다 채워져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채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가능한 건 자살할 생각으로 나 이제 저기 가서 죽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면 가능할 수도 있어. 가서 이제 거기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일이고 화상 넘어서는 아예 가능하지가 않고 어차피 뭐 사람이 가서 거기 발을 디딜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목성, 토성 이런 거는 가스니까 안 되고 그죠? 그다음에 너무 이제 춥고 안 됩니다. 그리고 화성에 가도요 자기장이 없어요. 자기장이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자기장에 대한 강의도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이제 토요일에 제가 창조과학회 본부에서 이제 강의하는데 거기에 그 줌도 한다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들어보세요. 자기장도 지구, 토성, 목성밖에 없어요. 딴 데는 그런 강력한 자기장이 없어요. 그럼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금방 통닭구이 됩니다. 방사능 폭포로. 그러니까 지구와 같은 데가 그렇게 없다니까요. 별들은 뭐예요? 우리가 관측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 행성들의 움직임, 또 은하 내에서의 이런 모든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다 수학적인 그 이퀘이션으로 다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도 거기에 이제 떠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건 이제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에 가서 짠 하고 찍었을 때 이런 별들이 쫙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우리가 성경의 내용 그런 것을 배제하고 보면 왜 저 많은 은하를 뭐 하나님을 믿더라도 성경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왜 저 많은 은하를 만드셨을까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그러면 저게도 뭐 우리와 같은 걸 만드셨겠네 이러고 이제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수순인데 성경에서는 외계인에 대한 단 이런 방구도 없고 외계인이 있을 것 같은 단 하나의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성경은 지구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우주의 이 모든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써여진 그 세계관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세계관을 바로 하고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